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8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교재는 193페이지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결산 정리 분계 문제가 되겠죠?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동결산이냐 자동결산이냐 구분하고 수동결산을 먼저 두 문제 처리하고 그리고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전표 추가해서 일반 전표 입력 확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그랬어요. 얘는 자동결산. 그러면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럼 자동결산. 자, 이렇게 체크해 놓고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임대료 선수분 미경과분을 계상하다. 얘는 수동결산 해야 되죠. 장부를 줘야여 월할 계산할 것 그랬어요. 그러면 임대료 도대체 얼마를 받았는지 어디 가서 줘야 할까요? 합계잔액산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합계잔액산표 가서 금액 조회하겠습니다. 금액 확인. 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프로그램의 회계 모듈에 결산 재무제표원에 합계잔액 산표 며칠 날짜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결산일인 12월 31일로 하셔야 됩니다. 자, 12월 31일 엔터. 임대료니까 수익이죠.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쭉 내리셔서 영업 외 수익의 임대료 금액인 120만 원이 있네요. 이 120만 원을 도대체 언제 거냐라는 거를 알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 조금만. 자, 잘 안 보이시죠? 전표로 들어왔더니 1월분 임대료를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네요. 그러면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고 내년도분은 3개월치가 미리 받은 선수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선수 수익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으시고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임대료 900번대 임대료예요. 영업 외. 자, 400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400번대는 매출이에요. 즉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받은 것. 그거는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400번대고요. 900번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래서 900번대 써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도록 할게요. 금액은 120만 원이었어요. 자, 나누기 12달로 나눕니다. 내년도분이 1월부터 3월까지였죠. 그래서 3개월치를 계산하시면 아이고 곱하기인데 그죠? 곱하기는 D 30만 원이 내년도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30만 원 줄여주시고 대신 부채로 대변의 선수수익 30만 원 수정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임대료 30만 원, 대변의 선수수익 30만 원. 그래서 내년도분을 12월로 나눠서 즉 올해 받은 수익 전체 금액을 12로 나눠서 내년도 분인 3개월치만 선수수익으로 넘기게 됩니다. 세 번째, 5월 10일 거래처 주식회사 세나캠핑에서 받아 보관하고 어음이 만기되어
어음 만기가 됐네요. 입금된 사실을 기말 현재 당좌예금 하나은행 계좌를 통장 정리하다가 발견됐대요. 어이쿠. 자, 받으럼에 대해서 어음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놓친 거죠? 놓쳤을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말 결산 정리분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월 10일자로 그러니까 그 만기 일자로 소급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만기 일자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그런데 도대체 세나 캠핑에 얼마짜리 어음이고 만기가 언젠지 잘 모르겠죠? 전자어음인지 그냥 약속어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볼 거냐? 전체 메뉴에 받을 어음 현황입니다. 클릭. 자, 만기일별로 마구 엔터 해주세요. 마구 엔터 해주시면 자, 세나 캠핑에 거래일이 5월 10일자가 있는데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이미 만기 처리가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는 보관되고 있습니다. 만기가 12월 31일이네요. 가나의 12122525 12월 31일 날 만기가 된 거를 처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0만 원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얘 복사해 갖고 오세요. 컨트롤 C 해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대죠. 그래서 당좌예금 하나은행. 금융거래처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 걸어주셔야 됩니다. 하나은행. 자, 금액은 컨트롤 V 200만 원. 대변에 받으러옴. 받으러옴. 거래처는 세나 캠핑. 자, 세나 캠핑 되셨나요? 그리고 자금관리. 그렇죠. 자금관리 반드시 해야죠. 받으러옴이니까. 자, F3 금액은 200만 원. 자, 하단에 살짝 올릴게요, 제가. 자, 받으러온 관리창이 열렸고요. 만기입니다. 그래서 4번 만기로 바꿔주시고요. 더블 클릭 또는 F2 해주세요. 그러면 거래일 5월 10일 날 거래된 세나 캠핑의 어음 번호가 떴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적요란에 가나의 12122525 만기라고 되어 있고 12월 31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러옴 현황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처리를 했죠. 받으러옴 현황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만기 처리가 돼요. 조금 전에는 보유,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유된 걸로 되어 있다가 만기로 처리를 해야 되면 만기라고 뜨게 됩니다. 금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받으러옴 현황에 가서 확인한 후 금액에 대해서 어음 번호 이런 거를 확인한 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러옴의 자금 관리까지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 결산을 2개를 했죠. 2개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자동 결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안 하고 왔거든요. 그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죠? 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료.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고 나머지만 설정하는 게 보충법이죠. 자, 매출 채권 잔액을 알아보려면 합계 잔액 시산표. 그렇죠. 합계 잔액 시산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합계 잔액 시산표 열으셔도 되고요. 회계 모듈에 합계 잔액 시산표 열으셔도 됩니다. 12월 31일 그리고 조회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수동으로 결산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쵸? 답이 틀리게 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을 보니까 1억 4,613만 원이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1억 4,613만 원 곱하기 자 1%니까 0.01입니다. 엔터.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나요? 오,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5만 원 있습니다. 5만 원 빼겠습니다. 빼기는 S. 그러면 141만 1,300원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자, 전체 메뉴 클릭 살짝만 내리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원에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열으시고요.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인데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확인. 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 내리겠습니다. 내린 후 대손상각란에 외상매출금 여기다 입력해야 되죠.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커서를 클릭을 하시면 입력한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141만 1,3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매출 채권 중 지금 뭐 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만 했죠? 그럼 바드러움의 잔액이 얼마인지 또 보러 가야 돼요. 계산기는 닫겠습니다. 종료. 상단에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하신 후 다시 한번 조회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바드러움은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 설정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비유동자산. 요거 중요하죠. 요거.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뭐를 해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 총 몇 개인지, 무형자산이 총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메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의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총괄 쪽에다 놓으시고 엔터.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 몽땅 다 보입니다. 자, 비품 하나 있네요. 비품의 전체 필요한 금액은 그렇죠. 단기상각비 이 금액이죠. 이 금액. 단기상각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조금 전에 입력한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비품란에 컨트롤 V 에서 93만 5,825원을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경비별 감가상각명세서에 무형자산 총괄 누르시고 엔터 해보시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력할 게 없어요. 그러면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을 처리하다. 재고자산, 그러니까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재고자산 금액을 알고 싶을 때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을 해갖고 기말 재고 금액만 몽땅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물류관리로 오세요. 자, 물류관리,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텐트, 테이블, 의자, 침낭. 마감하기 전에 평가 방법을 봐야 되겠죠. 기능 모음을 열어서 평가 방법 열어서 선의선출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한 후 마감, 일괄 마감, 즉 4개의 품목을 한꺼번에 마감합니다. 확인. 오, 마감이 잘 됐네요. 자, 텐트는 1,400만 원, 테이블은 240만 원 다 더해야 되죠. 의자, 그래서 여로 되어 있으면 마감이 된 거고 무는 거래한 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로 뜨고요. 부르만 안 돼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부르 되어 있다. 그러면 마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하고 나서 재고 금액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메뉴는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서 반드시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돼야지만 보여요. 12월로 조회해주세요. 12월로 조회를 하면 상품의 자산별 합계인 1,880만원, 즉 텐트, 테이블, 의자 다 더해서 1,880만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위로 올리겠습니다. 10번 란에 기말 상품 재고액 란에 컨트롤 V, 그래서 1,88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자,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그렇죠. 역시 여러분은 이제 익숙해지셨습니다. 전표 추가하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반드시 줘야 한다. 상품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가 3개 들어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점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해놓고 반드시 전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세요. 교재는 193페이지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그 프로그램 앞에 단답형 답안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렇게 클릭해서 거기다 기록합니다. 뭐만? 숫자만. 컴마, 그 다음에 뭐 원, 한글, 개 이런 거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숫자만. 다만 답안이 소수점인 경우에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부동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손실을 물어봤다. 그럼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딱 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조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9월 20일 현재 9월 20일 체크해놔야 되네.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잔액 어디 가서 볼까요? 계정별 원자 보셔도 됩니다. 학계잔액시산표? 네, 저는 학계잔액시산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결산재무제표원의 학계잔액시산표 날짜는 9월 20 수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일자로 보여요. 그래서 9월 20 자, 부채 쪽으로 내려오시고 외상매입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7,704만 원이네요. 이런 거는 기록할 때 잘 기록하셔야 돼요. 7,704만 원. 두 번째,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8일까지 요 날짜 잘 체크해야 되네요. 현금 총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현금이 도대체 얼마나 나갔냐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디 가면 될까요? 1월 1일부터니까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현금 출납장을 열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세요. 자, 저는 합계잔액시산표가 지금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날짜를 6월 28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6월 28일로 수정한 후 현금의 지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대변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105만 5천 원이 답이네요. 105만 5천 원. 그러면 현금 출납장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현금 출납장 총 지출액을 물어봤으니까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만 조회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짝 올리겠습니다. 여기 출금 전체 출금이죠. 그래서 105만 5천 원. 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장부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30, 이번 문제는 날짜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되네요. 현금으로 지급한 여비교통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현금이랍니다. 현금. 그리고 여비교통비. 어디 가서 볼까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는 그렇죠.
1월계표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잘라서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자, 전체 메뉴 열으셔서 전표 입력 장부에 1월계표 가겠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어주세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럼 판매관리비 쪽에 오셔서 여비교통비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답은 우이 10,000원이네요. 10,000원. 어떻게? 상단에 여기 현금 찾으셨어요? 네. 모든 여비교통비는 대체로 많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대체 전표를 이용해서 발생을 시켰고요. 현금이 나간 거는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0,000원. 4번 7월 중 어이구 7월 중이네요. 자, 7월 중 의자의 출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의자의 출고 수량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재고자산 수불부. 자,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7월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7월부터 7월까지만 선택해 주시고요. 품목은 도움표 열어서 F2 또는 뭐 더블 클릭하셔서 의자 선택합니다. 의자 엔터. 7월 중의 출고 수량입니다. 전기월 빼고요. 여기 360개. 자, 360개가 답입니다. 지금 제가 7월 이렇게 열어서 재고 수량이 마이너스가 떴어요. 네. 자, 360개 되셨나요? 5번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번 문제는 이렇게 처음부터 조회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줬어요. 자, 수취한 약속어음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의 약속어음이라는 건 받으러옴, 수취한 거니까 받으러옴 총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 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총액을 보려면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1월계표 또는 계정별 원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정별 원장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1월계표로 볼게요. 자, 1월계표. 4월 1일부터 5월 31일 두 달간 받으러움이 수취한 어음의 총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600만 원입니다. 차변금액. 대변은 그렇죠. 결제된 거죠. 그래서 만기가 됐건 뭐 배서양도했건 어쨌든 대변에 받으러움이 생기면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수취하면 차변. 답은 600만 원이 되겠네요.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총 포괄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총 포괄손익. 자, 얘는 KIFRS 포괄손익계산서 열으셔야지만 나옵니다. 자,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12월 맨 밑으로 내리시면 총 포괄손익이 나옵니다. 7,387만 1,875원이 되겠네요. 맨 아래 금액입니다. 대부분 당기순이익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혹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이 있다. 그러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당기순이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조심해야 될 건 KIFRS 포괄손익 계산서를 열어라. 그러면 그걸 열어서 답을 꼭 찾기 바랍니다. 7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 중 순 매출채권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상태표 12월 아마 조회를 하면은 LMS가 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감할 때
그렇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표 추가, 재무상태표 안 열어봤었죠? 그래서 에러가 뜰 겁니다. 자, 확인. 정말로 떴지요. 자, 닫기. 얘를 없애려면 회계 모듈에 손익계산서 12월 저도 자꾸 까먹어요, 이거를. 자, 7,387만 1,875원 회계 모듈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2에 7,387만 1,875원 확인. 여기서 손익대체분계인 전표 추가.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자, 대체분계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보니까 LMS가 없었어요. 다시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상태표 클릭. 12월로 조회해 보세요. 우와, 갑자기 없어졌죠? 자, 이래서 마감의 중요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표 추가, 그리고 재무상태표 마감해 주세요. 하고 나서 유동자산 중 순 매출채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의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받으러옴은 제로 없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뺀 순 매출채권이니까 1억 4,466만 8,700원이 되겠네요. 답은 여기입니다. 1억 4,466만 8,700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8회 모의 문제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